7월 10일 월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내부 지침과 공식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갖는 한편 미주 한상대회를 내년 5월로 확정했습니다. 퀴네카운티 인구가 향후 20년 내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운티 내 교통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지아 대학이 오는 8월 21일 개기일식 단체 관람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내부 지침과 공식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대외적인 공식 입장인데 사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지적이 일자 이민세관단속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전문지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한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의 내부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단속 요원들에게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이민단속국은 전달된 지침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세칙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민사회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갖는 한편 미주 한상대회를 내년 5월로 확정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제42차 임시총회와 제51차 임시이사회를 지난 8일 둘루스 소재 소네스타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각 지회장들과 미주 한상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원됐습니다. 지난 5월 13일 미주 한상희 총연합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영기 회장은 내년 5월 미주 한상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내년 5월 달에 미주 한상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주 한상대회는 미주에 있는 각 직능단체들과 한국의 중소기업 또 미국의 주류기업들이 합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영규 회장은 한상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수 상품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우수 상품과 미국에 있는 우수 상품을 한 곳에 모여서 많은 바이어들에게 전시하고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신임 임원들과 사업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총연합회 측은 협회 웹사이트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 한상이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6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향후 총연합회 운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이민자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들이 순위별로 발표된 가운데 미국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이민 규모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이 이민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항목은 경제 안정, 소득 평등, 고용시장 등이며 이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 스웨덴이 1위, 캐나다 2위에 이어 독일 5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7위를 기록하면서 과거 이민 친화적인 국가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자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은 전체 25위로 평가되면서 중국 21위, 일본 20위, 싱가포르 18위 등 아시아권 선진국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퀴네카운티 인구가 향후 20년 내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상주 인구 대비 카운티 교통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가 2040년 귀네 카운티 인구가 13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조지아주 카운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네 카운티 정부는 인구 증가에 대비해 종합적인 교통체제 계획 수립과 그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르타 전철의 연장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확대된 대중교통 체제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장기 해결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 연장안에 대해 1971년도와 1990년도 그리고 2012년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귀네 카운티 유권자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네 카운티는 이번에 종합 연구된 교통체제 계획안에 대해 2018 선거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네, 조금 전 9시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 일부 물품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 최대 할인 축제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조금 전 9시부터 12일 수요일 오전 3시까지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존 24시간에서 6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상품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할인 상품은 5분마다 업데이트되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 구입 전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프라임 회원 가입은 한 달간 무료입니다. 따라서 이후 탈퇴나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이 오는 8월 21일 개기일식 단체 관람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달이 해를 약 99.1% 가리게 되는데요. 한낮에 밤을 경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99년 만에 황홀한 우주쇼 개기일식이 동부시간 내달 21일 오후 2시 38분께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 대학 지리학부는 학내 풋볼 경기장인 샌포드 스테디움에서 개기일식 관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개기일식 이벤트 참가자들은 선착순으로 조지아 대학이 제작한 일식 관찰용 안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경기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세계 곳곳의 일식 진행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식은 동부시간 오후 1시 15분 서부 오레곤주에서 처음 관측되기 시작해 약 1시간가량 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러시아 변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트럼프 일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를 별도로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지난해 6월 9일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맨하탄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주니어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만났을 뿐 상대의 이름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러시아 측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회동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슈너와 매너포트는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인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가 향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제1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트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인회 도서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들에게는 봉사 확인증이 발급되며 봉사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애틀랜타 미랄 선교단에서는 제25회 미랄 사랑의 캠프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250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04-644-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케어 재활 물리치료에서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가 모두 가능한 릭세셔니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678-718-524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재외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동포사회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면 됩니다. 응모 방법은 www.korean.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아시안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푸드 스탬프 신청에 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5년 이상 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770-936-0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 게시판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497-0015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0일 월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